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자, 이 사람이 고발사주 사건에 직접적인 연루가 돼 있으니까 검찰청에 있는 이퍼러스라는 서버 내부 통신망을 자, 압수수색을 하고 그 안에 어떤 통해서. 내용이 네. 이제 있는지를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손준성이라는 피의자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검에 있는 이런 서버에 어떻게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의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더욱더 이상하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이 개별적인 증거가 이것은 이렇게 판단한다, 저렇게 판단한다 자체가 아니라요. 위법한 그 수집을 한 증거기 때문에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위법합니까? 영장을 청구해서 공수처가 받아서 네. 검찰 서버를 자, 내부 통신망을 압수수색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렇죠. 왜 이것이 위법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까? 근데 이번 내란 사건은 그나마 뭐 이 여러 가지 수사권이나 이 기소권에 관련해서 뭐 의문이 있었지만 검사의 범죄, 직권남용 범죄 명백하게 공수처의 관할 사건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참여권 보장이 미비했다고 해서 전부 그 증거 능력을 다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이 뭐냐? 증거로 사용을 아예 못한다는 네.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어떤 그 범죄의 증명을 하더라도 다 증거가 아니야. 그러면은 저는 입증을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자, 판사는 어떤 논리로 당시에 이것을 증거로서도 인정을 못한다. 참여권 보장이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냥 한 줄만 써져 있습니다. 한 줄만 써져 네, 있다. 한 줄만 써져 있었고 피고인의 손준성 참여권이 보장이 안 됐다. 그리고 보장을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피고인 손준성은요. 그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그 구속영장 기각을 당했던 사유가요. 예. 법원 가서 싹싹 빌었습니다. 어떻게 빌었냐?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하겠다. 수사에 청실하게 협조하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아이폰 비밀번호든 어떤 수사도 협조를 안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충격적인 겁니다. 저희가 2021년 9월 2일 날 첫 고발사주 보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요. 대검찰청에서 그 수사관들이랑 검사들 모여가지고 하드디스크를 뜯으면서 증거인멸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누가 찍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지운 줄 알고 공수처에 제출을 했다가 공수처에서 그게 포렌식해서 살아나왔어요, 영상이. 예, 예. 그게 법정에서 틀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대검찰청이 집단적으로 이 고발사주 사건의 증거인멸한 것까지 법정에서 다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서 아예 수사를 받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비밀번호 제공하겠다 이런 식의 다 거짓말로 이제 아예 그 수사에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굉장히 적대적이고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 참여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그 공수처가 수사했던 모든 증거를 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부정을 해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죄를 준 겁니다, 이번에. 자, 그 말은 결국 재판부가 네. 봐주기 재판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예. 저는 이 고발사주 사건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최초로 검찰이 대검찰청이 집단적으로 총선 개입을 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된 예. 사건인데요. 네. 이게 검사가 1명, 2명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차기의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정치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검찰총장을 위해서 이 검사들이 총선 이 법정 선거 기간 안에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다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검사들이 대검찰청에서 하드디스크 뜯으면서 그걸 다 증거 인멸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검사가 이제 징계를 다 취소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바로 다 거기다가 취소해서 손준성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다 하다니. 승진시켰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들, 이 집단적이고 연속적인 이 은폐 과정까지 대법원은 다 지켜봤습니다. 네. 그런데 증거 과정에서 참여를 안 했다고 공수처가 수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위법한 수사다 해서 다 증거 능력을 부정을 하고 이제 손준성 무죄 확정을 시켜준 것은 자 이제는 법원이요 증거 인멸만 잘하면 고발 사주 선거 방법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했는데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을 증거로 인정을 안 해줘 버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유죄로 갈 수가 없는 거고 없죠. 항소심 무죄인데 야 이것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이거 네. 다시 따져봐라고 네. 해야 되는데 되는데 오늘 무죄를 그냥 다 선고했다. 다 그냥 상고기각 하고 그냥 확정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고발사주 사건처럼 검찰에서 특정 권력 정치인을 또는 정치와 가깝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야 고발해라고 하는 것을 기획하더라도 죄가 안 된다. 죄가 안 된다.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 먹고 하면 된다. 지금 이제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이제 탄핵 재판이 무죄 확정이 났으니까 어떤 판결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 기각이 돼서 이 사람은 고발 사주를 해서 다 들켰고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공범 한동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비호를 받아서 승진하고 결국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험과 대검찰청이 선거 개입을 해도 기어코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무죄를 만들었던 이 결과를 위해서 그럼 다음 대선 이제 돌아오는 대선은 사실 검찰의 존폐가 걸린 대선 아닙니까? 네. 이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정치검찰 또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면죄비를 줬다는 거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법원이 용인을 한다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네. 당장 공수처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증거 능력으로 사법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윤석열 내란 사건 이건 또 어떻게 가느냐 심각한 조희대 문제입니다. 대법원장이 지금 막 심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그렇죠. 지금 심리를 빨리 가져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사법 불신이 굉장히 크게 생기는데 네. 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하면은 네. 첫 말씀 한번 번째는 해주시죠. 예. 첫 번째는요. 이번 대법원의 주심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 마용주 대법관이었어요. 근데 오늘 선고는 노경필 주심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은 조희대 대법관이 이제 작년에 임명을 했던 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지금 아까 2심에서 무죄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제 직접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과 별도로 이제 상급자 개입 가능성. 이제 손준성이 상급자인 그 윤석열 등에게 줬을 가능성. 그렇게 해서 김웅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무죄를 줬어요. 예. 그러면은 그 범정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은 그 검찰총장이 직보 관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직접 관여해서 최초 발송까지 해서 그 당까지 가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접수까지 유사한 것들 다 접수가 돼서 실제로 최강욱 의원이랑 다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모든 행위들이 법적으로 다 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